안녕하십니까. 논리비판에서 언어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7급 필세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이번에는 언어논리 문제 4번을 해설할 차례인데요. 발문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추론의 유형 문제죠. 빈칸 추론 유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맥락을 묻는 문제입니다. 맥락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에서 그 빈칸이 있는 앞뒤 문장을 살펴보거나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빈칸이 포함된 문단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빈칸 추론 유형의 해법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뭐뭐뭐뭐다. 근데 우리는 공범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범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범 원리가 궁금한데 공범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공범 원리의 핵심 그 원리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냉각제의 집단적 사용에서, 이건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앞에서 다루고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더 짚어보도록 하죠. 냉각제 집단적 사용에서 한 사람의 가담 여부가 특정 개인에게 단지 미미한 해악만을 보탠 것이라서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긴 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것이에요. 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단지 그 해악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해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단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제 대략 공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타인의 악행에 가담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이 설사 미미한 해악만을 보태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해악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공범 원리의 내용이죠. 자, 선택지를 살펴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맥 추론의 일반적인 수순에서는 빈칸 앞뒤 문장이나 빈칸이 포함된 문단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지문을 많이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마리를 저희가 찾은 뒤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존층을 파괴한 냉각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오존층 파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해악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미친 해악은 매우 미미하다. 공범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세 번째 문단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해악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미미하겠죠.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오존층 파괴가 크다고 해도 어느 정도에 미치지 않을 테니 규모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미친 해악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행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할 정도로 큰 범죄인가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잘 설명된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가푼을 포함한 산적 100명이 들이닥쳐 약탈을 저질렀다. 의룬을 포함한 주민 100명에게는 각각 콩 100알씩 있었는데 산적들은 각자 주민 1명을 맡아 그 사람의 콩을 몽땅 빼앗았다. 그 결과 모든 주민이 굶주리게 되었다.
주민 한 명이 갖고 있던 콩 배가를 모두 빼앗아서 주민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이때 가푼이 콩을 빼앗은 상대는 우른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콩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그 큰 죄책감을 느낀 산적들은 두 번째 약탈에서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푼을 포함한 산적 100명은 이번에는, 이게 두 번째 약탈이죠. 앞서가 첫 번째 약탈을 했는데 첫 번째 약탈에서는 콩 배가를 모두 빼앗았지만 두 번째 약탈에서는 모든 주민 100명에게서 각각 콩 한 알씩만 빼앗기로 했어요. 콩 한 알은 배갈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해악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산적들이 특정 주민에게 그다지 큰 고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은 다소 굶주리게 되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고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적들은 여기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문단을 먼저 살펴본 뒤에 다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계속 살펴본 결과 계속 중요한 논지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문을 파악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복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선택지로 들어가서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가 빈칸에 들어갈 선지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가푼은 두 번째 저지른 약탈행위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아까 보았듯이 가푼은 두 번째 약탈행위에서 우룬에게 콩 하나를 빼앗았죠. 그래서 첫 번째 약탈에 비해서 해악이 약했습니다. 해악이 적었습니다. 미미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보시는 것처럼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문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악행에 가담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지 1번은 두 번째 저지른 약탈행위에 대해서만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첫 번째보다도.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약탈행위나 두 번째 약탈행위나 똑같이 악행에 가담한 것이고 해악이 적던 크던 간에 해악의 공범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선택지 1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2번.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 전체 해악이 커질수록, 이건 역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보시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타인의 악행에 가담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와 무관하게라는 것은 악행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람의 도덕적 책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은 일정하게 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선택지 3번.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에서 가푼이 우룬에게 입힌 해악엔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약탈은 우룬에게 배갈의 콩을 빼앗았죠. 그래서 우룬은 굶주리게 됐어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콩을 빼앗겼기 때문에. 두 번째 약탈에서는 한 알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약간 배갈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고통을 겪은 것은 여전했고요. 그래서 가푼이 우룬에게 입힌 해악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악의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갈과 한 알의 차이니까 차이가 나름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해악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 선택지 3번은 일단 해악에는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4번을 보시겠습니다. 선택지 4번. 가푼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짚어 내려가야 되겠네요. 타인의 악행에 가담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선택지 5번. 두 차례 약탈해서 가뿐히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가뿐히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은 차이가 없다. 앞의 어구에서 가뿐히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가 같기 때문에 두 차례 약탈해서 빼앗은 콩알의 수가 같지 않죠. 첫 번째는 100알, 두 번째는 한 알이었습니다. 콩알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벌써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어구에서는 가뿐히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 이 두 번째 어절에서는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한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지 5번의 뒷부분은 적절한 내용이지만 앞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택지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뿐히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가뿐히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선택지 5번은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